자, 374페이지. 이제 행렬 마지막. 우리 저번 시간에 곱셈 배웠죠, 곱셈. 행렬의 곱셈이 하는 방법이 조금 색달랐어요, 그지? 자, 이제 그 곱셈 하는 방법은 배웠고, 이제 그 곱셈에 몇 가지 좀 특이한 성질이 있어. 자, 저번 시간에 한번 했네. 자, 첫 번째는 행렬 A와 행렬 B를 곱셈을 하는데, A, B 순서로 곱셈을 한 거라. 자리 바꿔서 B를 앞에다가 A를 뒤에다가 행렬을 곱했어. 그럼 이 결과는 같다? 다르다, 그죠? 기본적으로도 다르다라고 배웠어요. 착각하면 안 돼. 항상 다른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두 행렬의 곱을 자리를 바꿨는데 같을 수도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르다. 즉 이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자리 바꿔서 계산한 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A와 B 어떤 두 문자나 수의 곱은 자리 바꿔서 곱해도 결과는 같잖아요, 그죠?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얼마든지 자리 바꿔서 곱셈을 해도 되는데 행렬 자체는 하나의 수가 아니고, 그죠? 수의 묶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행렬에서 까다로운 게 요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되게 착각을 많이 해요. 자, 일단 먼저 문제를 풀면서 해봅시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냐? 행렬 3개를 곱할 거야. 자, A와 B를 먼저 곱했어. 이 두 개의 곱에다가 뒤에 C라는 놈을 또 하나 곱했어. 행렬 3개를 쭉 곱했고, 이번에는 똑같이 행렬 A, B, C 순서는 똑같이 곱하는데 이번에는 곱셈을 뒤에 거 두 개 B,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앞에 행렬 A를 곱했어. 그럼 이 결과는 같을까? 이게 소위 말하는 무슨 법칙이죠? 우리 곱셈을 할 때 A와 B와 C를 곱셈을 할 때 세 개의 수를 자리를 바꾸진 않고 그대로 곱하는데 곱하는 순서를 A부터 먼저 괄호를 묶어서 곱한 다음에 C를 곱하는 거랑 뒤에 거 B, C의 곱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A를 곱하는 거랑 이 결과는 같습니까? 이건 항상 같죠, 그죠? 이거를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지? 결합법칙 기억납니까? 결합법칙. 자, 행렬에서도 A, B를 먼저 곱을 하고 그 다음 C를 뒤에 곱하는 거랑 뒤에 있는 B, C의 곱을 먼저 계산하고 앞에 A를 곱하는 거랑 희한하게 결합법칙은 성립해. 자, 교환법칙은 성립 안 하는데 자리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곱하는 순서는 괜찮아. 이거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행렬을 곱을 해도 이렇게 결합법칙을 다 성립한답니다. 희한하게 결합법칙을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런 형태 행렬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거 행렬에다가 앞에 행렬도 곱을 해요. 그럼 이거 보면 무슨 법칙이 생각나냐? 분배법칙 있죠, 그죠? A와 B를 곱을 하고 그 다음에 A와 C를 곱을 한 다음에 걔네들이 더한 거 분배법칙도 성립합니다. 실제로 행렬들을 막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다 성립하더래. 주의할 거야 이거야. 우리가 어떤 문자나 수의 분배법칙을 할 때는 이렇게 곱을 할 때 AB 더하기 AC라고 쓸 수 있고, 그죠? 또는 A와 B를 곱을 할 때 이게 문자나 수면은 AB라고 써도 되지만은 A와 B를 곱을 할 때 이렇게 BA라고 써도 되잖아요, 그죠? A랑 C를 곱을 할 때도 CA라고 써도 어차피 같은 거지, 그지? 근데 행렬에서는 분배 법칙을 할 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은 A와 B를 곱을 하는데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냐?
A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죠. 그러면 이걸 분배 법칙을 할 때 순서대로 써야 돼. A를 앞에 B를 뒤에 곱해야 되지. 곱을 할 때 자리를 바꿔서 곱하면 될까? 얘네들이 같냐? 교환 법칙 성립 안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순서. 행렬의 곱셈의 성질에서는 너무 중요한 게 순서. 앞뒤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B 더하기 C 두 개를 더한 행렬이 앞에 있고 요 덧셈한 행렬에다가 뒤에 또 다른 어떤 행렬을 곱을 해요. 그럼 요것도 분배 법칙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A랑 B를 이렇게 분배 법칙할 때 AB라고 쓰면 되냐?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냐? B가 앞에 있고 A가 뒤에 있죠. 이거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곱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BA라고 써야 되고 C랑 A를 분배 법칙할 때도 이거를 AC라고 쓰는 순간 다 틀립니다.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왜 자꾸 순서를 지켜야 되냐?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이랬지. 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기는 성립하는데 분배 법칙을 할 때 반드시 앞에 행렬, 뒤에 행렬 순서를 지켜라. 자, 그다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어떤 행렬 A와 B의 곱에다가 어떤 수를 곱할 거야. 2를 곱한다든지 3을 곱한다든지 마이너스 3을 곱한다든지 어떤 수를 곱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단 AB 행렬 곱에다가 곱을 먼저 하고 그 곱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A 행렬에다가 먼저 상수를 곱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B를 곱해도 되고 이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행렬이 아니고 수기 때문에 그죠? 그럼 또는 이 수를 B랑 먼저 곱해도 돼요. B에다가 적당히 K를 먼저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행렬이 아니고 수기 때문에 이 수를 A랑 곱해도 되고 B랑 곱해도 되고 곱 전체에다가 곱해도 되고 이랬죠. 자, 이 행렬의 기본 성질을 가지고 일단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필수에서 1번, 5번 갑시다. 376번, 6페이지. 다시 그 행렬의 곱셈의 성질 가지고 몇 가지 좀 더. 자, 이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는 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자, 우리가 배운 곱셈 공식 있죠. 자, A와 이 수입니다. 자, A와 B의 완전 제곱을 전개하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 A 제곱, 2AB 이렇게 전개되는 거는 별 문제 안 되죠, 그죠? 자, 근데 행렬을 가지고 두 행렬의 합을 계산해도 이게 하나의 행렬, 그지? 근데 그 행렬을 똑같은 거를 제곱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은 이 행렬의 합의 완전 제곱도 이거를 우리가 또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건 알았으니까, 그죠?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하면은 똑같이 곱셈 공식처럼 이렇게 계산해서 풀 수 있을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잖아, 그지? 자, 근데 이게 성립을 기본적으로 안 합니다. 자, 그 이유는 A와 B 합의 제곱이라는 거는 원래 뜻이 똑같은 놈을 이렇게 두 개를 곱하는 게 제곱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제곱을 이렇게 두 개로 곱을 풀어서 썼을 때 이거를 이제 앞에서 배운 분배 법칙으로 다 계산을 해볼게.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뭐가 되고 A 제곱이 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곱해주면은 AB 내가 순서 지키라 그랬어. A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으니까 AB. 자, 그 다음은 B랑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할 겁니다. 그지? 그럼 B랑 A를 곱할 때 어떻게 써야 되냐?
B. AB라고 쓰면 큰일 납니다. 그 순서를 시켜서 BA라고 써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하니까는 B제곱. 자, 그럼 이때 AB 곱과 BA 곱이 같냐? 그런 보장이 있나? 그죠? 기본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그지? 얘네 둘이가 기본적으로 달라.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마치 수의 계산할 때 동류항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더 이상 간단히 정리할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 공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수 또는 문자의 곱셈 공식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을 전개하라 그러면은 행렬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자, 그럼 또 같은 원리로 A-B의 제곱이라는 이 행렬의 곱을 전개를 해보시오. 그걸 뭐라고 써야 될까? A 곱하는 거는 A 제곱이 될 거예요. 별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 A랑 B를 곱해서 2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라고 이렇게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B제곱이야 어차피 B끼리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됐죠? 자, 또 곱셈 공식 우리 배운 거. 자, A와 B의 합 행렬에다가 A와 B 차 행렬의 곱을 구하시오. 이거 딱 보면 너무나 합차 공식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A제곱 빼기 B제곱을 하면 아우 난 잘했어요. 이러면 다 틀려. 하나하나 전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A제곱은 별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AB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되냐? 플러스인데 BA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B제곱. 여기 계산이 안 돼요. AB랑 BA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들이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 행렬은. 그래서 제곱을 전개하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차의 제곱을 전개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합차를 전개하면은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 성질 잘 알아두시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A, B의 합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랑 같다라고 조건이 붙었어. 원래는 다른데 이거를 제곱을 한 놈이 요거랑 같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조건이 뭘 얘기하는 거냐? 실제 이놈을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A제곱 2AB가 아니고 AB 한 번, BA 한 번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뒤에 B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그치? 원래는 이놈이 이건데 근데 문제에서 이거랑 같다라고 했어 지금 그치? 그럼 결론은 뭐랑 같은 거야? 어차피 A제곱은 똑같고 B제곱도 똑같은 거니까 얘네 가운데 있는 요놈들이 같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럼 뭐야? 2AB랑 AB 더하기 BA랑 같다라는 소리는 얘랑 어떻다? 그럼 결론은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AB 곱행렬과 BA 곱행렬이 서로 같다라는 이 말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요 조건이.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행렬을 가지고 곱셈을 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곱셈 공식으로 전개가 되더래. 그 등식이 성립하더래. 원래는 성립을 안 하는데 성립한다라는 조건이 붙으면은 이 말은 결국은 두 행렬 A와 B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다.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가 이미 배웠던 곱셈 공식 이렇게 전개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다 성립하고요. 곱셈 공식의 거꾸로가 뭐예요? 전개의 거꾸로. 인수분해도 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면. 이랬지? 자, 이거 참 까다롭다. 요거 하나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 안 하냐 때문에 이 행렬의 계산이 되게 까다로워집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5번에 1번을 보면은 세 행렬 A, B, C가 뭐 대놓고 너무 나와 있습니다. 구하는 것도 그럼 뭐야? A 행렬 대입을 하고 B 행렬 대입을 해서 A 행렬 제곱을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A, B 두 행렬 곱셈을 해주고 말이야. 또 BA 이렇게 곱한 걸 해주고 다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하고 싶냐? 행렬의 곱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야 돼, 그치? 자, 근데 이 주어진 식을 가만 보면은 이 식 자체가 어떤 전개식을 해놓은 거 알겠냐? 이게 뭐의 전개식이냐면은 6a제곱이 있고요. 그럼 6a제곱은 어쨌든 A와 A 제곱이라는 건 A와 A의 곱인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3AB가 있고 2AB가 있고 3과 2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게 다 전개되어 있으면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을 마치 얘네 둘이를 동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6a제곱 마이너스 5ab 플러스 b제곱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은 동량이 아닌데 그럼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곱해서 6 되는 거 2, 3이 있을 거고 곱해서 1 되는 거 1, 1이 있을 거고 그럼 크로스를 해서 마이너스 5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거 기억나죠, 그죠? 자, 요 느낌이랑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뭔 말이냐? 2, 3, 1, 1 그럼 2 a제곱이니까 a 여기가 3a 마 1, 마 1인데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 자, 요거를 실제 하나하나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한번 확인. 6a제곱 맞죠, 그죠?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바뀌었나? 바뀌었네.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ab 맞지, 그지? 그럼 또 이렇게 하면은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ba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결론은 이 식 자체가 이렇게 마치 인수분해 느낌으로 어떤 다항식의 곱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요 놈과 요 놈 두 행렬에 괄호로 되어 있는 이 두 행렬을 계산을 해서 곱셈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자, 왜냐? 곱셈보다는 덧셈 뺄셈이 쉽거든. 자, 이거 바로 암산합시다. A를 3배하고 B를 빼래요. 덧셈 뺄셈은 암산 가능하다. 자, 요거 3배하면은 3이잖아. 거기다가 B를 빼래요. 그럼 얼마야? 맞지? 이거 되는 거지, 그지? 요 덧셈 뺄셈 이 괄호에 있는 행렬을 계산할 겁니다. 덧셈 뺄셈으로. 자, 그럼 또 A 3배. 요거 3배하고 B를 빼래요.
그럼 6에다가 1을 빼는 거니까. 자, 3배하고 8을 빼래요. 12에다가 8을 빼는 거니까. 3배하고 7을 빼래요. 그죠? 자, 2A 빼기 B. A 2배하고 B를 빼래요. 2 빼기 5. 2배하고 B를 뺍니다. 2배하고 8을 뺍니다. 2배하고 7을 뺍니다. 그래서 이제는 곱셈을 1, 2,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안 하면은 곱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야 되니까 힘들단 말이야. 그지? 곱셈 하는 거는 어렵게 알고 있으니까, 그지? 자, 그럼 옆에 2번 문제도 이렇게. 자, 식이 되게 복잡해. A, B 빼기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빼기 A 곱하기 B가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 B 빼기 A, C가 있다. C가 뒤에 있습니다. 자, 이 행렬을 그냥 바로 다 대입을 해서 계산하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자, 주어져 있는 이 행렬식을 좀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이거 괄호가 있으니까 분배 법칙 할 수 있죠. 자, 분배 법칙 순서 지켜서 하면 돼요. AB 빼기 AC 순서 지킵니다. C랑 B를 하면은 CB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순서 백인데 C로 분배 법칙 하는데 요거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 BC 순서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순서 AC. 자, 이렇게 쭉 전개를 해보니까 서로 같은 곱행렬이 보이냐? 여기 AB가 있고 쭉 가다가 빼기 AB 보이죠, 그죠? 요거는 같은 행렬이니까 날아갑니다. 또 보이냐? 여기 마이너스 AC가 있고 쭉 가다 보면 여기 플러스 AC가 있죠, 그죠? 날아갑니다. 자, 남은 거 CB랑 BC가 같냐? 그건 몰라요, 그죠? 그럼 남아있는 거 CB 빼기 BC. 이제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계산해야 됩니다. C 행렬 마이너스 2 여기다가 B 행렬 실제 곱셈을 해주고요. 그다음 BC도 마찬가지.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서 답을 쓰는 겁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요게 행렬에서 가장 지금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연습해봅시다.